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정치인들을 취재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이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사태가 발생하면 빨리 메시지를 내놓아야 하고, 그 메시지가 또 국민들에게 감흥을 일으켜야 하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에 논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적조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조국이 하는 행동이, 하는 말이 모두 과거에 조국이 했던 말과 반대가 되니까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청래를 비롯해서 고민정이나 이렇게 당 지도부의 방침, 또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무슨 말이든 이렇게 무대뽀로 내지르는, 그래서 앞뒤 말이 맞지도 않고 과거에 했던 말 상관없이 이렇게 내지르는 경우는 좀 열외로 치더라도, 아예 거론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보더라도, 많은 이제 정당 정치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서 이 어떤 사태를 명료하게 표현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닿을 것인가, 또 과거에 자기가 한 말과 어긋나지 않을 것인가. 과거에는 이 말을 했다가 다른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뀐 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되지 못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나,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참 오늘도 정치 현안에 대해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앞뒤 말이 맞지 않고 공격을 위한 공격, 그러니까 무대뽀 공격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KBS 수신료 부분입니다. 전격적으로 방통위에서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한다라고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 재가가 나면 바로 KBS 수신료가 분리가 됩니다. 이 KBS 수신료 분리 부분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KBS, 이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는, KBS나 MBC에 대한 문제는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말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집권을 하지 못했을 때는 KBS 수신료 분리하자, KBS 공영방송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집권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KBS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KBS를 괴롭힐 목적으로 수신료를 분리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KBS를 장악하고 있으면 KBS 수신료 분리 필요 없다, 오히려 수신료를 올려주자. 지금은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도 이 KBS, MBC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이걸 반대하는, 오히려 수신료를 올려주자, 이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KBS, MBC가 그동안은 정권을 쥔 쪽에서 이 KBS, MBC를 장악하고 홍보용으로 활용해 왔다.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 KBS 수신료 분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KBS도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야당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반발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윤석열 정부가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또 시행령 개정을 이렇게 굉장히 빨리 밀어붙이면서 이게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 40일 동안에 이렇게 입법 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은 토론회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이 KBS 수신료 부분은 그동안 30년 가까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토론이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이걸 개선해야 한다, 개선하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까지 모두 지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 지금 용역안도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택적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시청료를 분리해서 받겠다, 이게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홍보용으로 KBS, MBC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도가 있는 부분,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랬을지 모르고 또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KBS, MBC를 자신들의 홍보 방송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야당인데도 KBS, MBC의 왜곡된 방송, 가짜뉴스를 하는 데는 민주당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한 행태가 있으니까 이 지금 시청료 분리 이걸 추진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KBS, MBC를 장악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자신들의 나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 분리 징수를 해서 지금 KBS, MBC를 괴롭혀서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가짜뉴스를 늘어놓고 있는 KBS, MBC를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정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차제의 공영방송 체제 전반에 걸쳐서 한번 재검토해보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두 분리징수뿐만이 아니라 이 KBS 수신료, KBS, MBC 꼭 이렇게까지 있어야 하느냐, 이렇게 엄청나게 방대한 조직으로 이렇게 있어야 하느냐를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ETV 거의 절반 정도를 재방송합니다. KBS ETV까지를 둬야 되느냐? 이건 또 광고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KBS ETV는 언제나 방통위 심사에서 2차례나 이게 지금 방송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허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KBS 2도 없애고 KBS, MBC 이 공영방송 이걸 없애든지 아니면 굉장히 축소해야 한다. 이렇게 방만한 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KBS나 언론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를 해도 어차피 국민들이 내야 될 세금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절차만 복잡하게 할 뿐이다. 국민을 오히려 괴롭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또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수신료만 분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신료를 아예 없애는 방법까지 또 KBS, MBC 이 공영방송 체제를 차제에 완전히 없애든지 아니면 굉장히 축소하든지 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시작으로 수신료 분리안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나 또 언론 쪽에서 이걸 비판을 하려면 윤석열 정부가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 과거 민주당처럼 그런 의도가 있다든지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방통위원장을 뽑고 뭐 여러 가지 방통위원회 재구성을 통해서 MBC와 KBS의 경영진을 모두 바꿀 겁니다. 그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홍보하는 방송국으로 이 공영방송 체제를 활용한다면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짚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엇박자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오늘 의원총회를 했는데 이 수신료 분리하는 부분 이걸 당론으로 정할 거냐 정하지 않을 거냐 일단 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과거에 수신료 분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또 내로남불이 된다.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추미애를 비롯해서 일부에서는 왜 이걸 당론으로 정하지 못하느냐.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지 않느냐. 반발을 하는 이런 뭐 해프닝 같은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언제나 말을 바꿔온 그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또 자기들처럼 KBS, MBC를 장악하려고 하는구나. 윤석열 정부는 KBS, MBC를 장악할 의도도 없고 지금 완전히 민주당으로 기울어져서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 MBC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권과 관계없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해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 IAEA에서 일본 후쿠시마 이 오염 처리수를 방류해도 괜찮은 수준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니까 민주당의 개딸들이 이제 IAEA 사무총장 트위터에 몰려가서 뭐 가전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사무총장의 트위터에 인류 역사에 기록될 쓰레기다.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 먹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중국 쪽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전부 한국 네티즌들인데 대부분 개딸들이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들이다라는 겁니다. 참 국제적인 망신이 이런 망신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IAEA를 비롯해서 유엔에서 이걸 본다면 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 각국의 정치 사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가 자신들의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냥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심이 간다. 이렇다라고 해도 일본이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앞당겨서는 안 된다라든지 또 이건 수산물과는 관계없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비판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다시피 이게 뭐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에서 하는 이런 짓거리를 UN, IAEA에게까지 가서 이런 짓거리를 벌인다. 참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이재명이 창피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창피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민주당에 제가 좀 전에 정청래나 이 고민정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무 말이나 합니다. 이 정치적 메시지를 자기 필요에 따라 그것도 거의 욕설에 가까운 정청래는 그런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정청래는 김종인 이야기를 조금 이따 제가 할 텐데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인이 지난 2016년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김종인이 잘한 일 한 가지 꼽으라면 정청래를 이 총선 공천에서 자른 겁니다. 공천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것 하나는 김종인이 잘했다. 이 정청래 때문에 한국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 수준이 정청래 한 명 때문에 얼마나 하락하고 있는지, 개딸들 표현대로 얼마나 쓰레기처럼 되어가고 있는지. 최근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투입을 하는데 마포에 정청래 지역구를 투입을 해서 정청래와 맞붙인다. 소위 저격 공천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총선에 투입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수도권, 더 나아가서 전국적인 선거를 이끄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고작 이 정청래 정도의 저격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태도다. 이건 한동훈에 대한 또 하나의 견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김종인도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차관들을 임용한 것, 이 차관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준 것, 또 청와대 이 비서관 중에서 5명을 발탁을 한 것,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장관을 패싱하면은 차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 국정을 운영하면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이게 굉장히 회의적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다. 또 굉장히 서투른 짓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그냥 욕설에 불과하고 왜 비판하는지가 나오지를 않아서 참 이런 게 이제 김종인이 뭐 누가 홍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별 보고 점을 치는 시기다라는 건데 뭘 비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관은 장관의 일이 있고 차관은 차관의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발탁하는 것은 뭐 의례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 비서관들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그래서 비서관으로 고생을 하고 나면 그중에 일 잘하는 사람들은 차관으로 발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수순이죠. 어느 정권에서는 해왔던 거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장관들은 일부를 빼고는 일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것은 인사청문회도 있고 지금 국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 조직 장악,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을 박살내야 하는데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익숙한 차관들이 있다. 국장들이 있다.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소위 그립감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각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각 부처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차관 부분을 이번에 이 인사에 주안점을 두었던 겁니다. 이 역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걸 장관을 패싱한다? 장관을 패싱하는 사례가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차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면 지금까지는 국무총리가 주는 게 관례였죠. 그러면 장관을 패싱하는 겁니까? 김종인이 아는 국정은 뭐 그 정도입니까? 비판을 하려면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소뚜껑으로 쥐잡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윤석열 정부 밉다밖에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김종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입 다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유승민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은 지금 소위 폐악질하고 있습니다. 이 추미애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추미애 때문에 죽을 맛인데 어제 제가 추미애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추미애 때문에 문재인, 이낙연, 이재명 모두 곤혹스러울 것이다. 추미애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추미애 스타일입니다. 아마 추미애 때문에 민주당이 홍역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제히 오늘 나서서 모두 추미애 자제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자제하면 추미애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면 근거가 있게 합리적으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유승민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되어도 좋으니까, 쓰레기가 되어도 좋으니까 비판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가령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지금 오늘 논쟁거리가 된 이 부분입니다. 이 유승민이 과학을 내세우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과학을 너무 많이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 확신한 듯이 이야기하는 이건 과학자들이 오만한 것이다. 과학자들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것, 이걸 과학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괴담, 과학에 대해서 유승민이 얼마만큼 무식한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유승민이 급기야 이제 민주당 이재명의 그 괴담과 거의 손을 잡는 이런 행태까지 보이면서까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폐악질입니다. 유승민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정치권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지적합니다. 이런 말을 왜 언론이 써줍니까? 이게 언론에 쓸 가치가 있습니까? 보도할 가치가 있습니까? 언론에 나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반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여기에 방사능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건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까지 과학은 할 뿐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과학은 오만해지는 겁니다. 어느 과학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까지를 넣게 되면 이제 이게 괴담이 되는 겁니다. 과학은 과학 자신들이 밝혀낸 가장 확실한 부분, 자신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과학자들입니다. 학문에 있어서 겸손한 것, 세상사를 평론하면서 겸손한 것, 그 자체가 과학입니다. 과학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이 유승민이 오만한 자세입니다. 이 유승민이 과학하는 자세, 학문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정치가 유승민이 그렇게 폐악을 부려도 될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승민의 폐악까지를 이렇게 보도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언론 기사 쓸 게 없느냐라는 걸 묻고 싶고요. 이 유승민과 이준석은 이제 내부 총질을 넘어서서 스스로가 이렇게 폐악질로 완전 쓰레기처럼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폐악질로라도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